여러분, 제가 요즘 금리 급등에 관련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만큼 이 금리가 좀 걱정이 돼요.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대출이 많으니까 우대금리 없애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대출이 또 신용대출이 많아지 가상금리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금리는 요즘 쉽게 말하면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 예.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3.01입니다. 3.01이면 폭등 맞죠, 여러분? 예. 벌써 3%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3%가. 가계대출도 2.79입니다. 2.79. 예, 적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59예요. 2.56에서 더 올랐죠, 지금. 그죠? 반면에 이 저축금리, 예금금리는 0.90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금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거든요. 12월 중에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전월 대비해서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2.74로 말입니다. 신용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랐어요. 0.4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3.50까지 올랐어요. 3.50까지. 이게 가중평균을 해서 3.01이지 3.50까지 올랐습니다. 3.50. 이게 도표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3.50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신중히 봐야 돼요. 지금 정부가 대출 조이기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상금리 올린단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대금리 다 빼버리고 그러니 점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100조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정부로 바로 이송시켜주면 그걸 나눠주겠다 하는 발상, 이게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금리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558조예요. 그런데 100조를 빚을 또 진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기가 시장경제를 선택한 나라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국고채가 많이 발행이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 국고채의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1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77까지 올랐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도요, 여러분,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하면 어디에 발행합니까? 기관들이 삽니다. 외국의 기관들도 사주고 외국의 은행들도 사줍니다. 예, 외국의 은행들도 사주고 그렇게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행채를 발행할 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77이면 은행채는 이거보다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도 1.77인데 예, 하물며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요 더 비싸겠죠. 이자가 더 비싸면 비싼 만큼 대출금리는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금리, 쉽게 말하면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점점 압박이 올 거예요. 압박이. 예, 제가 B2나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빌려서 한계치 이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경계해야 되거든요. 예. 또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경계해야 하거든요. 저는 미국이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요, 예언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로 가겠다 했거든요. 2023년까지. 예.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잖아요. 0에서 0.25잖아요.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예. 우리는 기준금리가 0.5고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못 지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IMF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복 소비, 그것도 폭발적 보복 소비가 난다면 이거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방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2%까지 용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까지. 물가 상승률이 2%면 뭐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적정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은 적어도 2.5, 심지어는 2.7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2.7에까지도.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면 대응할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어요. 물론 뭐 금리 외에도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산을 파는 거죠. 내가 부동산 파는 거야. 부동산 팔면 부동산은 나가는데 돈은 걷어들여주잖아요. 그죠? 돈은 걷어들여주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이 최고거든요. 인플레이션에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것도 이런 시간 내에 2023년까지는 적어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에 폭발적인 보복 소비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 금리 인상을 불러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허니님, 언제 이자 올릴지 몰라요. 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김대박이님, 대출금리 올라야 해요. 그래야지 부동산 주식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김성함님, 예, 부동산 폭등이 비정상이든 아니든 부자들은 웃음을 숨기고 사는 중. 예. 유자 달고나님, 금리 올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2023년이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집단 면역이 빨라질수록 금리 인상도 빨리 온다고 봐요. 저는 올해 내에도 금리 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올해 내에도. 지금은 연준은 아니다. 미국 연방은행은 아니다 계속 하지만 이게 집단 면역이 빨리 온다면, 예,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복병은 변이 바이러스도 있긴 한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점차 이 백신의 집단 면역 형태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쪽에 가깝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요. 절약 정신이 몸에 뱄거든요. 돈이 생기면 바로 안 써요. 술 사 먹고 밥 사 먹고 안 한단 말입니다. 예금하고 저축을 한다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몸에 배 있는 그런 습성입니다. 일본도 비슷하거든요. 우리하고 그런 습성은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걸 보면 뭔가 좀 달라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금금리가 워낙 싸니까. 예금금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옮겨가요. 옮겨 타. 예, 그걸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으로. 그러면 돈 맛을 보거든요. 돈을 쉽게 벌어보는 그런 맛을 보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쉽게 벌었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폭락을 해서 문제지 그전까지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9월까지는 전부 오르는 주식수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돈 쓸 거란 말입니다. 돈을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옵니다. 저는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온다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예, 저성장에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깝지 않을까. 게다가 돈까지 마구 찍어낸다고 이야기하니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다가 4월 7일 보궐선거 있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죠. 모든 것들이 돈 푸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